경마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월의 셋째 주입니다. 1월 19일 토요경마 UCC 방송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주차 올해부터 지금 2주 경마가 끝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조금 이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은 꼭 노리자, 내지는 유진아, 경마 뭐 이렇게 단어 3개를 치시면 3개 중에 하나를 치시면 제가 녹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19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조금 뭔가 주로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요. 글쎄 뭐 지난주에도 거의 고배당 양상이었습니다. 혼전 양상이었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마필들이 입상을 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인기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다라고 소개시켜드린 경주가 또 비인기마가 입상을 하면서 좀 고배당이 터진 경주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흐름이 앞으로 이제 구정을 좀 지나면 2월 말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더 쑥 올라가야 좀 3월 달쯤 돼야 좀 이렇게 혼전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주의 흐름이라든가 그날 흐름이라든가 또 어떤 경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밀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입니다. 1월 19일 토요경마 1경주인데 먼저 1경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뭐 제가 꼭 회피하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경주에 한 마리씩 꼭 이 말은 꼭 노려야 되겠다 싶은 마필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오늘 중요한 경주는 3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3경주와 9경주, 10경주 3개 경주를 조금 더 분석을 자세히 하겠고요. 나머지 경주에서는 그 경주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마필 하나씩 짚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9경주, 10경주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5군 3세 이상마 마련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글쎄 뭐 뚜렷한 그런 돋보이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마필이 3번 에너지셀입니다. 에너지셀. 체구가 상당히 좀 크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16조 조교사였던 김택수 조교사가 관리하던 언어카운티들이라는 마필, 혼합 1군 마필이었었죠. 그 마필의 혈통을 이어받은 마필인데 체형도 좋고요. 아주 언어카운티 자기 부마보다는 조금 더 날렵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힘이 차면서 직전 경주에 좀 순발력도 좀 나왔고요. 상당히 좋은 뒷심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어떤 훈련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유연해진, 부드러워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경주에서는 승군전이지만 에너지 세일을 좀 한번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불안한 그런 후차권들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압축은 가능한 그런 경주지만 역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분산 배팅이 필요한 오늘의 첫 번째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2경주 국내산 6군 3세마 마련 경주. 자, 이 경주는 거리가 1300m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거리 검증이 좀 안 돼 있는 마필들이죠. 거리 검증이 안 돼 있고 미라클 댄스라든가 뭐 시킹 제이드 같은 경우는 뭐 그 무슨 가천 시장배죠. 거기 뛴 게 가천 시장배 지난 경주거든요. 지난 경주 이제 1300을 한번 뛰어봤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고요. 자, 이 경주에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은 역시 이제 올포유인데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포유는 제쳐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4번 미라클 댄서입니다. 미라클 댄서인데 아직은 뭐랄까 부드러움이 조금 부족해요. 이 힘이 안 차면 유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마필들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어리면은 조금 너무 어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대 후반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가야 사람들도 어떤 부드러움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라클 댄서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목요일 아침에 천년돌풍하고 우연히 만나서 동반 습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 역시 근성이라든가 또 건너까지 길게 가는 그런 스피드, 이 천년돌풍이라는 마필이 주행 악벽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잘 돌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일단 그 마필과 동반 습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새로운 면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미라클 댄서 거리가 좀 늘었지만요. 거기다 조경호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순발력도 있고요. 또 네츠 게이트 출발지 2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뭐 인기권에 있는 올포유라든가 카디프 아니 뭐 이런 마필들이 더러 눈에 띄지만 이 경주에 두 마필에게 좀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마필은 미라클 댄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입니다. 혼합 4군 암말 편성인데요. 또 더러 빠른 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6번마 베스트 캐슬을 이 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지목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자,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죠. 공백기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공백기가 좀 길었어요. 근데 복귀전에서 19% 포화 19% 줄였었죠. 선행을 못 나왔으면서 선두권에 이제 합류해서 가는데 라스트에서 꾸역꾸역 뛰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 그 다음 경주 12월 20일 경주에서 이제 인기 1위였었는데 졸전을 펼칩니다. 아주 꼴찌로입니다. 인기 1위권에서. 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반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같은 주로 상황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좀 짧게 출전을 하면서 어떤 경주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빨랐죠. 흐름이 빨랐고 좀 따라가는데 좀 힘소진을 했고 거기다가 또 거리가 늘었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 가까워지면서 연말로 이제 연말이 되면서 주로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기 때문에 정상 주기로 출전을 했지만 컨디션도 많이 올라섰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공백에서 어떤 적응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베스트 캐슬이 좀 졸전을 펼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판단인데요. 일단 이 경주에서 뭐 베스트 캐슬을 선행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두권에 합류해도 괜찮은데요. 일단 뭐 선두권의 외곽에서 이제 치유천비라든가 뭐 동방신화 안쪽에서는요 뭐 이런 마필들이 치고 나올 텐데 일단 이 선에 가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12월 8일날 보여준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이 경주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인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인기권에서 약간 비켜서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딱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오늘의 축은 베스트 캐슬이다. 1300보다는 1200에 딱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베스트 캐슬을 한번 축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서 강약, 주력과 방어 좀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200m입니다. 4경주 국내산 6군 암말 경주인데 1200m 요게 조금 애매하죠.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릴 마필은 뭐 안쪽에 1번 마화윈이라든가 뭐 지난번 저희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본장 예시장 옆에서 그 행사를 서울 경마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이제 마화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권에 두 마필이 있었죠. 플래시 산타와 슈퍼 플로잇이 있었는데 이 마화인이라는 잠재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대로 이제 도로시는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디션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두 마필이 컨디션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화인도 직전 컨디션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도로시는 나빴던 컨디션이 지금 직전에는 아니다라고 인기 1위권에 있었는데 제가 가감하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두 마필은 이미 여러분들이 종합지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요. 마화인 같은 경우. 근데 오늘은 6번만 파티마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전에 인기 1위였었는데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UCC에서도 그랬고요. 제 개인적으로 음성 정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마필은 이 고개가 높으면요, 코골레라 그러죠. 양털 코골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떤 그 내려볼 수 있게 고개를 내리게 할 수 있게 시선을 밑으로 집중을 시켜줍니다. 집중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고개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높은 걸 알죠. 관계자들도 조교사나 기수나 관리사들이나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조치를 취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이제 졸전을 펼쳤고요. 직전엔 그러니까 조금 인기권에서 비켜 서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이마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덩치도 있고요. 이마필은 힘도 있습니다. 힘도 있고 단지 고개가 높다라는 것뿐인데 고개 높은 마필이 좀 쉽게 경주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선행밖에 없습니다. 선행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힘이 차가면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릴 때 완성도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선행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경주에서 선행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파티마가 거리가 느린 게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1200m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선행을 나서면 힘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도로시는 따라올 수 있지만 마화인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뒤에 있어요. 흐름이 파티마가 만에 하나 빠르게 좀 경주를 페이스를 끌고 간다면 마화인도 따라오다 힘 소진을 다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티마가 선행을 나서면 이 경주에서는 좀 1순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장점과 단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고개 높은 단점과 거리가 길어졌다는 거. 반대로 선행 편성을 만났다라는 얘기죠. 아주 쉽게 선행을 나설 수가 있고 힘이 좋기 때문에 선행만 나선다면 역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끈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느 변화 시점이 됐죠. 컨디션이라든가 조교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선행이면 입상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세 이상마. 자, 이 경주를 예상을 잡는데 뭐 여러 예상가들이 있죠.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뭐 자기 책상 앞에서 예상을 뭐 개인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부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내산 6군 1700m.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경주가 재미도 있지만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골라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또 이런 경주에서 골라만 내면 아주 짭짤한 배당을 좀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뭐 인기 어떤 종합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번마 덕봉산이 당연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은 덕봉산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6번마 청광소리를 좀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자, 이 마필 역시 이제 리비의 혈통을 갖고 있고요. 순발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공백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졌고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이 공백기 동안
뭔가 컨디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대들이 상당히 부진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훈련 성과를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6번마 청광소리가 지난번에 이제 놀고 나왔기 때문에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공백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체중이 거의 한 15kg 정도가 불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량이 많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졌을 것이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기온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중 빼기가 힘들어요. 땀을 내기가 힘든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체중만 좀 감소가 됐다면 한번 이 청광소리를 한번 노려서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을 매치시켜 보겠고요. 청광소리가 이경주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육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혼합 3곤 3세 이상마 별정경주. 조금 전 오경주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오경주는 부진마 편성이고 여긴 또 능력마 편성이에요. 누가 뭐 선행을 나선다는 거 어떤 그런 예견도 좀 어렵고요. 또 누가 취입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조금 뭐랄까요, 좀 남들도 다 아는, 뭐 여러분들 뭐 좀 뭐랄까요, 저한테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기 1위권에 있는 3번마 파랑주의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마필은 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1400을 뛰었는데요. 일단 적응력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정상마로 상당히 좀 그 빠른 페이스였었죠. 그 다음에 인디언 블루라는 마필이 마지막에 이제 취입을 하면서 이 파랑주의백의 덜미를 잡았는데 자, 오늘 경주가 이 파랑주의백에는 딱 어울려요. 뭐 어느 마필이 인기를 끌든 간에 여러분들 조금 이 경주는 섣부른 공략은 좀 피해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정불패도 그렇고 뭐 안쪽에 이제 빠른 마필들이 많죠. 바깥쪽에 한검지전도 있고 왕성도 안쪽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이라든가 삼정불패가 지금 8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8주 만에 나오면서 그 조교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물론 강도나 이런 건 뭐 덩치에 비해서 강도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은 8주, 그러니까 4주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8주 출전이라면 조교 기간이 일정을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그런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일단 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 남들 죽이고 자기는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건 황금지존에게도 좀 마찬가지고요. 거리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왕성입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나서긴 좀 껄끄럽죠. 지금까지 뭐 선행을 못 나섰을 때 조금 적응을 못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이제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 있겠고요. 셔피던스 에비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직전보다 조금 컨디션은 떨어져 보이고요. 소위 말해서 뭐 쉬어가는 타임이랄까요? 뭐 그냥 뭐 조교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강도 있게 덩치가 큰 것에 비해서 조금 강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판단입니다. 나머지 마필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마필 없습니다. 스토밍런도 그렇고 과천샤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랑주의보는 이 경주에서 어떤 전개를 펼치든 간에 입상의 한 자리 나가서는 우승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파랑주의보가 가장 안정적인 충마다, 이렇게 좀 말씀만 드리면서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군내산 5곤 3세 이상마 안말경주. 다시 한번 이 경주는 이제 그 시종 일렬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분량 20%에서 입상을 했는데 분량 20% 주로가 아니라 이 마필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따라왔다 그럴까요? 눈여겨보는 마필입니다. 언제 이제 변하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걸렸죠. 제대로 걸려서
두 방으로 딱 정리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 뭐 2위권에 있었던 뭐 테일스트가 있었고, 태영하는 제가 뭐 여러분들 현장에서 인기 1위권에 있었지만 꺾고 갔죠. 꺾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종일려를 이제 26배짜리를 좀 적중을 시켰었는데, 자, 이번에는 말이 더 좋아졌어요. 직전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변하는 시점이었었는데, 완성도가, 지금도 완벽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차츰차츰 변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2살 때 상당히 고생했죠. 이 마필 데뷔를 좀 상대적으로 일찍 했습니다. 여타 마필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300 거리를 막 좀 길게 쓰고 막 그랬습니다. 출전시키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 다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검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1300도 한번 입상을 했었고요. 좀 기록은 저조하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몸에 배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경주에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드렸었는데, 뭐 이 경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거리는 늘었지만 초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인기 1위권으로 떠오르는 마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도 이제 에코크라토스라는 마필이 선행을 보내놓고 취입을 했는데 체구가 작은 반면 상당히 뒷심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초이와 또 하나는 이제 피노누아인데, 일단 뭐 인기권에 있는 두 마필 뭐 꺾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경주에서는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시종일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시종일려를 복승권의 축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군내산 4권 3세 이상마 별정경주. 인기마를 꺾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컨디션이 아니라든가, 주교 어떤 내용이 달라졌다라든가, 또는 상대를 강하게 만났는데 기록만 좋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 조교를 보는 가운데 이제 이 3번마 타이탄이라는 마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순발력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교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오늘 상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타이탄이 꺾어진다는 것은 좀 꺾고 공략을 한다는 것은 진짜 강심장이죠. 근데 이 타이탄이라는 마필이 지금 패턴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교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야, 너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이제 어떤 지구력이나 기초훈련 쪽에서 많이 했던 마필인데, 뭐 힘이 찼다라는 판단인지 스피드 쪽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을 좀 함부로 꺾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상대가 너무 약해요. 4군 경주인데도 센 마필이 없습니다. 여기 딱 한 마리만 더 센 마필이 있다면 한번 좀 꺾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이탄의 순발력을 또 방해할 마필도 없고, 또 압박을 해줄 마필도 없습니다. 워낙 특출난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탄의 어떤 그 패턴의 변화는 있지만 상대가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후차권도 만에 하나 이경주가 공략을 한다 치더라도 후차권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분산 배팅이 좀 안 돼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뚜렷한 충마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빨간불이 차 들어올 텐데 여러 방으로 공략할 수도 없다. 꺾지 못할 바에는 그냥 쉬어가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9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3세 이상마 별정경주. 불스가이가 있고요. 나머지 마필 뭐 머니메이커, 바다돌풍 이런 마필인데,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5번 승승필승입니다. 승승필승. 자, 두 번의 경주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졸전을 펼쳤는데,
일단 뭐 이렇게 특출난 순발력은 아닙니다만은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의 경주 때는 제가 계속해서 좀 뭔가 어설프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뭐 제대로 좀 컨디션이 올라섰고요. 뭐 상대가 지금 조금 어리버리합니다. 불스와이를 빼놓고는 상대가 좀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자, 이 승승필승을 한번 놓고 오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경주인데, 일단 뭐 승승필승이 거리 이미 검증이 돼 있는 마필이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도 뭐 1800에서 입상한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꾸준한 자기 걸음을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만 조금 졸전을 펼쳤었는데, 그때는 좀 뭔가 어설펐었고요. 다시 이제 입상 시에 그런 컨디션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5번 승승필승을 축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이제 불스와이가 어떤 잠재력 측면이라든가 또 기수의 기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불스와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주력과 방어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5번마 승승필승이 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혼합 2군 핸디캡 경주인데, 좀 분산 배팅이 되더라도 이 경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배당의 메리트가 좀 나와줄 것 같아서. 워낙 인기마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배당에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자, 일단 기본권에서는 10번마 담양축제 마리대물. 자, 마리대물은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채찍질이 강한 신영철 기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도는 그런 거겠죠. 네가 좀 땡땡이를 피는 모양인데 한번 매를 맞아봐라, 뭐 이렇게 좀 의도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담양축제입니다. 지난번 이제 2군 승군전에서 사실 제삼비술이라는 마필, 그 마필에게 좀 덜미를 잡혔는데, 일단 뭐 걸음은 나쁘진 않았어요. 가능성은 이미 보였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갤러퍼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주도할 겁니다. 마니인컴은 제가 이미 이제 골드비카 헤란 장군 들어왔던 12월 2일 날 꺾어드렸던, 저희 행사장에서 꺾어드렸던 마필이었었고, 치우처랑 야오돌핀스. 자, 여기 이제 10번마 해피댄서가 이렇게 빠르게 장거리를 적응할 것이라고는 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 의외로 좀 빠르게 전개를 적응을 했습니다. 거기 53kg의 부담 용량, 뭐 조건 좋고요. 거기다 컨디션도 좋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인공은 8번마 런웨이입니다. 런웨이. 자, 이제 직전 11월 25일 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소속주에 이제 판타스틱 러너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핸디캡 경주에 20 몇 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이 판타스틱 러너만 빠지면, 그 말은 출전할 수 있었는데 빠지면 런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스틱 러너는 상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전을 할 수 있지만, 이 런웨이라는 마필은 그 당시에 출전을 안 하면 또 출전 주기가 또 길어져요. 그래서 판타스틱 러너를 빼고 런웨이를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죽기 살기로 안 할 수가 없다. 상금을 벌어야 다음번에 출전할지 안 할지 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를 할 거다. 죽기 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공백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족했죠. 근데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지난 경주는 2000m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단 1900, 2000m를 다 경험을 했고, 이 마필이 기본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상대가 세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도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자, 이 마필이 최근에 보면은 원래 순발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월등하진 않더라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51kg의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물론 이 경주가 이제 빠른 마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대가 조금 다 뒤에 있다라는 얘기죠. 런웨이가 조금 더 초반에 조금
적극적인 말몰이를 해가지고 선두권에 합류를 해 간다면 역시 적정거리고요. 또 최근에 공백에서 두 번의 경주를 이미 치르면서 컨디션을 회복했기 때문에 런웨이도 그 정도의 담양 축제나 마리 대물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오늘 마지막 제가 회심의 일타를 던지는 승부처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1경주 국내산 1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인데 자, 지금 이 순간이 10주 만에 나와요. 56kg 부담 중량. 뭐 57kg를 달고도 이겨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개의치 않고 싶은데 조금 뭔가 어설퍼요. 조금 뭔가 이렇게 예전에 그 문세윤 기수가 조교했을 때에 서승훈 기수가 조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요. 조금 뭔가 자기 컨디션에는 뭐 2% 부족하다. 뭐 이렇게 제가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많이 피크인데 참 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몸놀림이 약간 뻣뻣한 감은 있지만 힘으로라도 좀 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통나무처럼 뻣뻣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피크한테 실망감이 없잖아 있고요.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이 경주가 선행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행마가 없는데 찾아보십시오. 선행마가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취마예요. 다 순발력이 없어요. 근데 유독 딱 한 마리가 아주 만났죠.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버막 거상인데 자, 이 마필이 제가 이 경주를 이제 추천 경주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냐면 이 거상이라는 마필이 지금까지 취입보다는 선행으로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거리에서는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취입도 됐습니다만 그걸 취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앞선에서 상대가 좀 걸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가 뛰어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이 거리가 늘 때는 선행이 유리합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 자체가 이 등치를 갖고 여지까지 1군에서 입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전구 운동을 못해요. 전구 운동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마필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나선다면 힘이 좋기 때문에 일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경주가 무거운 것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들이 너무 동떨어져서 뒤에서 온다면 거상도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고요. 또 힘안배할 시간적 여유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거상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천 경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냐, 고개가 높고 이 지시에 자꾸 불응을 해요. 자갈을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좀 느꼈는데 뭐냐면 자꾸 말은 뛰려고 하는데 제어를 하면 그 자갈을 자꾸 고개를 쳐들고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 기수가 말하고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전개를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마필에게 선행은 나선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장에서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번 살펴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자, 일단 거상이 선행을 간다. 돌지 안 돌지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간 일단 뭐 지금 이 순간이나 많이 피크 좀 센 마필들을 만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상에게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지 조건은 잘 만났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망.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가 다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9번 블랙스완부터 스펜딩 투미, 깊은 탄력. 자,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지금 13주 만에 나오고 조교 역시 일정이 짧아요. 57kg 부담 중량.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담 중량이 높고 주기가 길고 뭐 상대가 강해지고 이랬을 때는 충분한 훈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좀 훈련을 해. 열심히라는 건 좀 제가 사람을 빗대서 하는 얘기고
그만큼 훈련량이 조금 늘어야 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해요. 주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컨디션이 이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경주를 실전에서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은 데미지를 입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스완에게 조금 불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스피닝 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뭐 훈련량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이런 마필들은 56kg 부담 중, 52kg 부담 중량 은근히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주가 무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선두권과 얼만큼 격차를 좁혀서 마지막에 이제 취임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고, 자, 이 깊은 탄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이 뒷다리 들어갈 때 보면 부드럽게 들어가는 마필이 있어요.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어떤 마필들은 이렇게 찍어요. 한 다리는 똑바로 가고 한 다리는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개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이렇게 걷듯이 걷는 걸음을 걷는데 왼쪽 뒷다리가 지금 그래요. 이건 어딘가 불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딘가 불편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9번, 11번, 12번 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경주가 좀 능력마가 없어요. 이 세 마필을 빼놓고는 객관적인 전략만 해서는 다 한 수 아래입니다. 아래는 건 분명한데, 자, 만에 하나 이제 이경주에서 블랙스완이라든가 스펜딩 투미, 깊은 탄력이 라스트에서 다 무너진다면 유일하게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빅버드입니다. 순발력이 너무 없어요. 순발력이 너무 없고 이제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 역시 이제 1400을 뛰어봤다는 거, 1400에서 경쟁력을 보였다는 것, 거기다가 53kg의 부담량, 비록 1kg지만은 11월 18일날 보였던 부담량을 달고 뛰었던 그런 걸음만 보여준다면 이경주에서 충분히 마지막에 이제 역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경주는 4번마 빅보드가 현장에서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을 조금 매치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될 텐데, 어차피 다른 어떤 인기권에 있는 한 마필은 입상하겠지, 이런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가끔 보면 얼토당토하는 마필하고 이제 같이 물고 들어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배당이 환수가 나와줄 때는 좀 분산 배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일요일날 제가 대충 훑어보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어떤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일요일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축의 윤곽이 좀 드러나 있어요. 몇 개 경주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을 해드렸지만, 충마가 이렇게 뚜렷한 충마가 있는 경주가 몇 개 안 돼요. 부족합니다. 조금 처음에도 인사 말씀에서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 배팅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또 골라낸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경주와 또 이런 경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경주 조금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좀 선정한 경주, 추천 경주나 여러분들이 선정한 경주, 이런 경주를 위주로 좀 공략을 해야 그나마 이제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 토요일같이 이렇게 흐름이 이럴 때는 특히 더 조금 더 경주를 좀 줄여서 공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9일 토요일마 UC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